자, 그러면 이제 시장 규제의 유형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요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진입 규제입니다. 진입 규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인가나 허가를 받는 일이라든지 직업 면허를 갖는다든지 특허를 출원한다든지 수입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입 규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 규제도 있습니다. 가격을 규제해요. 원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이제 이러다 그 시장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를 적용을 합니다.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가를 정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가격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도록 딱 제어를 하는 거지. 자, 다음에 최저 가격제는 최저가를 정해놓는 거예요. 최저가를 정해놓는 거. 최저가를 정해놓으면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가격 밑으로는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제 최저 가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최고가를 정하는 이 최고 가격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최고가를 정해서 그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니까 이거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음, 최저가를 정해놓는 이 최저 가격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야? 이거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무엇인지 의미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도에서 최고가를 정하고 최저가를 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교차 보조가 있어요. 이 교차 보조는 흑자 노선의 진입 규제나 적자 노선의 퇴거 규제를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이제 그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가치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가치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최적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윤 때문에 그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적자 노선의 퇴거를 규제한다든지, 또 흑자 노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야, 이거 이 분야 돈 된대.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각자가 가지고 가야 될 몫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흑자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진입을 좀 막는 이러한 상황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교차 보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뭐 기타적인 상황으로 이윤 규제와 품질 규제가 있어요. 이윤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가고 남는 부분이 이윤이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한단 말이지. 경비를 줄이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근데 경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 작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윤 규제는 일정한 이윤의 그 규모를 정해 놓는 거죠.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정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정도를 딱 10%로 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10% 이상으로 이윤을 잡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 자, 다음에 품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상품의 퀄리티, 요거를 규제하는 거죠. 요즘에 그 중국
저기 인터넷 쇼핑몰들이 상당히 좀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는 그들이 그 안에서 파는 물건들이 정말 대책 없이 쌉니다. 대책 없이 싸요. 그래서 그 대책 없이 싸다고 해서 막 여럿이 막 이게 물건들을 구매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거의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유튜버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 중국 마켓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게 쓸만한 물건인지 아닌지 요거 확인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대개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 신선식품, 식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매를 했는데 한 비계가 80% 끼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돼지고기의 비계가 긴 게 아니라 비계에 돼지고기가 붙어온 이런 정도의 정말 처참한 고기가 배송이 된 상황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은 제품들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일정하게 품질 기준을 정해서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물건 팔려고 하면 이 정도의 품질은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해서 규제하는 것이 품질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품질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고 하면 싼 이유가 있는 거야. 분명히. 싼 이유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받아다가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파는 돈 벌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시장 자체를, 온라인 시장 자체를 완전히 교란시키는 정말 그 뉴트리아 같은 존재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장 안에서 그 어느 정도 전 세계의 시장에서 전부 다 유통이 될 수 있도록 ISO 기준을 맞추죠. 국제 표준 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ISO 9000 인증을 받아야 이제 전체의 시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규제가 이제 시장 규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